제재와 압박이 계속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는 북한.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는 미국. 지난해 급격하게 해빙의 길로 접어든 한반도 정세가 올해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신년 특집 국방 포커스 2부 2019 한반도 안보 정세 전망 지금 시작합니다.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올해를 북남 관계 발전과 조국 통일 위협 수행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We're negotiating a location. It will be announced probably not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새해를 맞아 남북 정상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고 북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는 듯합니다.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까요? 지금부터 2019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2019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드리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철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한반도 정세는 한마디로 대전환과 격변으로 일컬어졌는데요. 저희가 오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꼼꼼하게 논의할 예정인데요. 일단 최근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일 관계가 레이더망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네. 그렇지 않아도 말씀하신 대로 2018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 남북 간에 또 미북 간에 또 북중 간에 많은 대화들이 있었고 많은 네.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볼 수 없는 그런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 국민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유독 한일 관계가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건의 배경은 그런 거지요. 지난달 20일 조난된 북한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작전 활동. 네. 우리 해군의 광개토 대왕 함이 그 작전을 수행하는 중에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 대왕 함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렇죠. 평소 같으면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한일 간의 하트라인이 있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20일 직후에 일본이 이 과정에서 우리 광개토 대왕 함이 초계기에게 위협적으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사용을 했다. 네. 뭐 전문 용어로 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이더 빔을 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측을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관련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아베 총리가 공개를 지시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자, 그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일본이 굳이 그걸 영상까지 공개해가면서 그랬겠느냐 하는 부분을 놓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측으로서는 일본 아베 총리가 최근에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한 여론몰이가 아니냐. 또 아베 총리가 추구하는 것이 강력한 일본, 보통 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위협들을 부각시키는 것이 네. 그들의 방위력 증강 또 방위력 예산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고 그것보다 좀 더 결정적인 것은 네. 최근에 우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자의 이 소송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라. 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강력한 불만을 제기를 해왔고 결국 위안부 문제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한일 간의 이런 갈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로우키 낮은 수준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가 지난 4일이죠.
한 4분여짜리의 동영상, 다시 말하면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동안 뭐 많은 조회수가 기록이 됐지요. 특히 이것은 한국어 영어뿐만이 아니라 일본어를 포함해서 6개국 언어로 번역을 해서 전 세계가 한번 봐라. 누구의 주장이 맞는 네. 것인지를 확인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입장과 다르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일본이 우리 한국 해군이 그런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레이더 빔의 주파수를 공개해라 그랬더니 네. 그건 공개를 또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역시 사건이 될 수 없는 것, 오히려 일본이 그런 북한 조난 손보악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오히려 도와주고 예. 지원을 해줘야 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실무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예. 해결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불편한 한일 관계를 잘 드러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또 시시비비를 가릴 건 가리고요. 또 소통을 좀 더 올 한해는 일본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 다시 그렇습니다. 가져봅니다. 네.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죠. 3박 4일 이례적으로 긴 체류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그동안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됐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중단되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된 이 정도의 현재 진전이 있는 것이고 앞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본격적인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단계이고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이 조만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하고 예. 여러 가지 북한의 입장 그리고 중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율하고 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국의 협력을 아마 요청하는 특히 제재 완화와 관련된 이런 논의들을 가지고 아마 방중했을 겁니다. 네. 북미 정상회담이 벌써 예고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박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는 좀 이 그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된 그 시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신년사가 발표되고 나서 본인 생일날 중국을 향해서 떠났고요. 또 재밌는 거는 미중 간의 또 무역 협상이 재개되는 그 시점에서 또 북중 정상회담을 했다라는 거죠. 예. 이전에 보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중국에 가서 사전 조율을 하고 이후에 와서 또 사후 어떤 보고를 하는 그러한 행태를 취했는데 네. 지금 요것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중요한 건 미국이 북미 회담을 앞두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뒤에서 북한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예. 중국에 대한 압박을 취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평화협정으로 가기 위한 다자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신년사에 담은 거죠. 네. 이거와 관련해서는 바로 중국의 입장과 역할이 중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도 좀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북미 간의 이러한 2차 회담이 좀 이전에 2018년에 남북 관계와 같이 대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가지 않는다면 네. 또 다른 길을 걷겠다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 길이 뭔가를 놓고 많은 전문가들이 해석이 이제 분분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를 그럼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이냐, 북중 간의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것이냐라는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예. 이번에 또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 행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이거 세계가 주목을 했습니다. 신년사에 대해서 총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예. 이번 신년사를 보고
논란 그런 우리 국민들도 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형식 면에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파격적이었잖아요. 있거든요. 파격적인 네. 형식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따라 배우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본인의 집무실에 앉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내용면으로 봐도 2018년 신년사에 비해서 상당히 내용이 부드러워졌고 예. 공격적인 내용은 최대한 자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 의지를 밝혔다든지 비핵화의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주목이 되는데 역시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 자립경제 다시 예. 말하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대북 제재가 계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대비를 강조를 했고 아마 우리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또 미국을 향해서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때 하겠습니다만 네. 과거와는 달리 대화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고 하는 점 네. 이런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 교수님. 이번에 참 독특한 형태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내용도 뭐 경제 분야에 많이 치중을 했지만 또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어떻게 총평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문승문 센터장님 뭐 전체적인 총평 잘 말씀하셨고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아마 세 가지가 핵심 요인인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경제 건설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거의 신년사의 3분의 2 정도가 예. 경제 건설에 관한 부분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진전된 남북 관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남북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서 한반도 평화 체제로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6.12 싱가포르 북미 공동선언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자. 거기에 대한 촉구 이런 것들이 아마 핵심 내용으로 담겨 있는 것으로 있다고 보입니다. 네,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신년사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아까 이제 신년사 형식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남관계 관련돼서 군사부분 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 합의에 평가를 하면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부분 합의에 대해서 공통의 일치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군사부분 합의가 사실상 불가침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남북 차원에서는 최소한 전쟁하지 않겠다는 종전선언과 같은 성격의 그런 이야기를 꺼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 앞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 의지 네. 표명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비핵화에 대한 신년사에서는 최초로 이제 비핵화 의지를 직접 표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들은 저는 다 썼다고 봅니다. 네. 제재 완화와 같은 이야기를 직접 꺼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넘기면서 자신은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매우 중요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네, 남북 관계의 또 다른 도약도 언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 박사님. 네. 예. 저는 이번 신년사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전의 신년사를 보면은 지난해에 경제 부분에 얼마만큼 업적을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올해는 이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2018년에 북한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못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3년간 북한은 굉장히 속도전을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이 부분이 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전을 통해서 경제적인 생산량을 높이는 거에도 스스로 한계가 왔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굉장히 내용은 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뭐 장군이라든지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빠진 게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네. 부분이고요. 전반적인 내용이 그래서 다들 과업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대내외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좀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런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 특히 북한 주민들에게 향한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더 강조해 볼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과업 중심으로 굉장히 내용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특히 경제 부분을 잘 보면요. 전력 문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전력 부분에서도 이제 주로 화력, 뭐 풍력, 조수력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데 이번에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원자력 부분을 다시 언급을 했어요. 이 원자력 부분은 2016년 7차 당대회 때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부분을 이용을 하자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 올해 신년사에 이 원자력 부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전에 또 김정은 시대하에 그 신년사들을 보면 경공업을 중시를 했었는데 이번에 그 과업 지시 내용을 쭉 보면 농업, 수산업 이 부분이 경공업보다 앞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북한의 식량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도 생산량을 높이자라는 측면을 북한 주민들에게 과업으로 지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군수공업과 관련해서도 자원 동원에 있어서 민수 분야 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역량을 동원을 해라라는 것을 봤을 때 북한이 전반적으로 2020년이 지금 그 경제발전 전략 5개년 계획에 달성되는 목표 시점이지 않습니까? 네. 바로 내년인데 내년까지 그 부분을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북한 주민 또 북한 군 모든 쪽이 다 동원이 돼서 그 생산량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으로 총동원화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거듭 해봅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이호령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 이제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이제 달성, 성과의 달성을 위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올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통상 신년사에서 그 북한 내부 경제와 관련된 부분 언급이 가장 많습니다. 어느 때나 제일 많고요. 절반 이상을 늘 경제 부분에서 그 할애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일반적인 것을 더해서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제재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주민들에게 신년사는 원래 희망을 주는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일치 단결해서 또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자. 뭐 그런 표현들이고 그것은 이제 내부 결속,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것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 이제 대외 부분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그런 표현들을 썼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하는 그 군사 부분 합의도 결국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그 군사적인 그 미국이나 남측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북한식 표현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이제 부담들을 해소시키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내부적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주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을 담은 신년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 신년사 정말 좀 이전과는 약간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언급해 주신 대로 8년 만에 북한 지도자가 처음으로 비핵화를 신년사에서 언급했습니다. 네, 그럼요. 센터장님, 확고한 비핵화 의지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직접 듣고 또 신년사 같은 경우는 북한 주민들이 그대로 다 통째로 암송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그걸 모든 분야에서 하나하나 다 실천으로 옮기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최고 지도자의 이 지침, 교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일단 보면 비핵화의 의지는 확고하다 하는 얘기인데 그 관련된 부분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6.12 조미 공동선언에서 천명한 대로 새 세기 요구에 맞는 두 나라의 요구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입장이고 의지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제가 주목한 부분은 이겁니다.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힌 바에 의하면 6.12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이지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만을 주장하고 있다. 네. 따라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신년사에서 밝힌 김정은 위원장의 이 완전한 비핵화가 조선반도의 비핵화다라고 할 경우 북한이 분명히 입장을 밝혔거든요. 조선중앙통신, 북한 매체를 통해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한반도에 제공되는 미국의 핵부산, 확장 억제, 전략자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북핵 협상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해석일 뿐이고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각종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확고하게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보였는데 이게 조선반도의 확고한 비핵화이기 때문에 이제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분분해지기 시작하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에 대한 이제 우려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합의했던 싱가포르 회담에서 거기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반도 비핵화로 나옵니다. 그리고 핵 없는 한반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북한 이미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진전에 크게 우려 사안으로 아마 제기가 될 것으로는 저는 보질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핵화라는 용어를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지금 문 센터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 가지 싱가포르에서 합의됐던 내용들,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 관계, 한반도 정전 아니 평화 체제, 그리고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요. 그동안에 북이 취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점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상응하는 실질적 조치를 이제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내놓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지금 그 비핵화 한북은 상당한 정도의 조치를 취했으니 이제 미국 쪽에서 상응하는 어떤 실천적 행동을 보여다오. 아마 이게 오히려 이쪽에 더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건 이미 92년 남북 간에도 합의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신년사에서 표현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이미 스스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해석에 대한 유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중에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남은 건 북한의 핵뿐입니다. 북한의 핵이 폐기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념해서 대처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박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신년사에서 핵무기를 더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핵실험도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미래 핵에 대해서 언급을 한 건데 근데 우리가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즉 과거에 만든 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그 표현을 보면은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도 않고 실험도 하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을 것이고 확산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이제 신년사에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었죠.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2014년에 1월에 핵보유국, 4월에 핵보유국 법을 발표를 하면서 그 부분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고요. 또 2016년에 또 7차 당대에서도 그 부분 전파하지 않고
그 공격하지도 않겠다라는 내용을 또 담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7년까지 북한이 핵실험을 했었고 생산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가 중단됐다라는 표현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 않은 거죠. 네.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대목을 갖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김정은 체제 하에 들어와서 김정은 신년사를 지난 6년간을 비교해 봤을 때 비핵화라는 부분이 이제 처음 언급이 됐다라는 부분에 이제 많이들 주목을 하시는데요. 신년사의 비핵화라는 부분이 나온 적이 이번 말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1995년 김정일 체제 하에서도 나왔었고요. 2009년부터 2011년에도 비핵화 부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보면요. 북한 경제가 최저점을 찍었을 때 비핵화 부분이 나왔다라는 거죠. 북한은 내부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보면 항상 평화적인 모습을 드러냈었죠. 평화적인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때마다 이제 비핵화 부분을 들고 나왔었는데 이번 김정은 체제 하에서의 이런 비핵화 의지 부분은 2018년에 이제 북미회담과 우리 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강조를 했고 그러한 부분이 또 반영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플러스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 경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최저점에 간 것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을 같이 결합해 본다면 결국에는 이 비핵화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정말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과거의 핵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나가는데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부분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부분을 모든 걸 다 드러내고 하기에는 불안한 거죠. 김정은 체제 입장하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체제 하에서 나왔던 핵보유국법과 7차 당대회 때 했던 내용을 믹스를 시켜가지고 이 부분을 담은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아직도 저는 퀘스천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핵 문제 협상과 관련돼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의 방향이 보여지면 북한이 정말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지금과 같이 수사적인 측면, 의지적인 측면만 보여주고 아직까지 동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는 것이냐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중요한 대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북한이 주장하는 비핵화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모든 미국의 핵 전력도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또한 한미연합훈련과 미국의 전략무기 전개 중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 대북특별사절단과의 만남 당시에는 이해한다라고 하더니 신년사에 이어서 지난 7일이죠.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 한미연합훈련 자제를 거듭 요청했는데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당히 좀 미묘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남북미가 지혜를 모아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진전되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는 아마 중단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당장 그것을 미국 쪽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입장에서도 역시 이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전이 저는 이번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 문제를 남북미가 지혜를 모아서 풀어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해서 또는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절대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안 된다라고 한달지 이렇게 접근하면 저는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서로 지향점이 달라서 입장 차이가 커서 또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비핵화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거는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요, 문 장군님,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예견을 했을까요?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게 해결이 잘 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 다소 완곡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문장의 내용을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비핵화 얘기를 했고 나는 핵 보유국이지만 핵 보유국으로서
지켜야 할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리고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비핵화와 관련된 조치를 성실하게 나는 이행을 하고 있다.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계속 그렇게 약속도 안 지키고 일방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우리의 변화, 일방적인 비핵화를 계속 요구한다면 네. 그렇다면 부득불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굉장히 꽈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톤을 굉장히 낮춘 거죠. 네. 낮춰서 협박이 아닌 것 같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미국이 선택을 해라. 네. 미국이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협상을 앞두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당신들이 선택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기존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인가 네. 이걸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2018년 한 해 동안 쭉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얻고자 하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과 다른 어떤 길을 얘기하는 것인데 네. 그 길은 그동안 북한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경제명신여선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다시 핵 개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 차례 이런저런 기회를 통해서 암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길은 그런 것을 포함한 네. 그런 것을 포함한 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콕 집어 언급했죠. 그래서 일부 보수 여론에서는 벌써부터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 과정이 자칫 퍼주기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비판인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화두가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되는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했는데 남북관계 개선을 경제 돌파구로 제시한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뭐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평화가 네. 경제이고 경제가 평화다. 뭐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예. 있고요. 다만 이제 평화가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많은 부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또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세 사람이 끌고 가고 있는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우리 입장에 봤을 때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부분은 평화, 한반도의 예. 평화 이것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뭐 그런 방향을 만들겠다. 또 이 평화로서 만들어지는 남북 간의 교류협력 또는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안정 이것이 우리 경제의 발전에 어떤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측면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뭐 또 거창하게 보면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란 네.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해서 그것이 북방과 남방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을 예. 연결하는 브릿지 국가로 한국이 간다. 한반도가 간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한반도 경제가 그야말로 점프를 한다. 이런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구상인데요. 네. 그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의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의 해소 또 핵 문제 해결 이 과정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부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표현들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퍼주기식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과도한 그런 느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실제 진행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오히려 제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철도 도로 협력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이제 산림 협력이나 기타 그 남북 경제 교류 협력 부분은 지금은 이제 예열 기간이라고 봐야 예. 되고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의 진정 과정에서 그 철도 도로 협력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 사업도 역시 북한에 대한 퍼주기가 아니고 네. 우리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의 경제적 효과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전혀 퍼주기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남북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네, 문 장군님. 그래서요, 또 현 상황을 잠정적인 평화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언급이 됐는데 새해에는 평화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을 만든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정말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큰 물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또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작년에 남북 정상회담이 3번 있었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월 달에 있었던 건 짧게 만났기 때문에 그건 번개 미팅이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한 거는 4월과 9월인데 네. 4월에 정상회담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평화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네. 9월 달에 회담은 평화 새로운 미래였습니다. 근데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보면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표현한 것은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첫걸음을 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말씀 되돌이킬 수 없는 이 평화의 흐름이 되돌이킬 수 없는 큰 물결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지금 이제 첫 걸음으로 이제 비교를 한다면 이 걸음이 이제 출발 단계에 있으면은 사실 아이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거든요. 네. 상황에 따라서. 근데 그게 이제 거의 목적지에 가까이 가게 되면 되돌아가기 어렵죠. 예. 이제 그래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영현 교수님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이제 초기 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겠느냐. 결국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이 네. 없기 때문에 유엔과 국제사회 제재가 풀리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위반하면서 교류 협력을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예. 그게 이제 근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게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물결이 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비핵화의 진전이 있어야 결국 남북 간에 지금 합의한 여러 가지 철도도로 현대화의 문제라든지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신년사에서 얘기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북 간에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하고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요건이고요. 네. 두 번째는 결국 이런 표현을 쓰신 것은 그동안 남북 관계가 이런 계속 반복을 해온 거예요. 네. 북한이 약속을 하고 깨고 도발하고 다시 또 협상을 하고 또 다시 깨고 이런 걸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간의 신뢰를 성실히 구축해 나가고 그걸 제도화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교수님, 결국은 지난해 남북 관계가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의지와 노력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정경도 국방장관도 신년사에서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예, 짚어주시겠습니까? 그 지난 평양 그 정상회담에서 별도로 그 남북한 군사 합의 분야도 이제 공개가 되고 이미 이행 중에 네.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그 대치를 해소하고 전쟁의 위협을 불식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네. 국방력은 뭐 무장 해제를 해도 된다.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고요. 예. 사실은 강력한 국방력만이 평화공존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국방개혁, 강군, 건설 이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전쟁의 위협을 종식시키고 남북 간의 어떤 평화체제로 나가는 이러한 것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되는 예. 그러한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의, 그러한 어떤 신념으로 우리 국방력은 항상적으로 강건하게 존재하고 갖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방장관은 또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요, 센터장님, 네. 빈틈없는 군비 태세 유지 강조했고요. 더욱이 또 남북 간의 그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해서도 강조를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 두 가지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이행이 됐을 때 또 우리는 어떤 기대 효과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정경두 장관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이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강조를 했는데 사실 앞에 부분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은
이 평화를 지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한다면 전쟁을 억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억제해 나가는 노력, 이 지키는 힘이 뒷받침이 돼야 그다음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18년에 이렇게 남북 간의 북미 간의 이런 대화, 협상의 국면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그 바탕도 확고한 한미연합방위 체제에 기초한 그런 억제력, 이것이 힘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우리 2019년에 국방 이 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평화를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남북 간의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양 정상이 합의한 대로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가기 위한 노력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잘 이루어 간다면 결국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돌이킬 수 없는 평화의 물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초가 될 수 있겠죠. 아마 우리 군은 그 부분에 집중 노력을 통해서 한미 연합방위 체제, 또 뭐 국방 개혁, 그것과 함께 9.19 군사 합의가 이제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우려가 있지만 우려들을 불식시켜 나가면서 이 정착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의지를 아마 우리 장관이 강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 합의 이행은 뭐 오래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아직 산저합니다. 자, 그래서요, 교수님,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지금 개최될 예정인지.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마치 북미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예측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북한이 취했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이 취했던 조치들, 풍계리 폭파, 동창리 해체, 그리고 미군 유해 송환, 그리고 국제 사찰 수용에 대한 약속 등등의 북한이 제가 판단키로는 꽤 나름대로의 일단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북미 간에 약속했던 상당 부분에 이행을 해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취했던 조치는 한미연합훈련을 중단시킨 것,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은 지금까지 소위 우리가 밸런스 쉿, 대차 대조표라고 하면 이게 밸런스 쉿이 밸런스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 쪽에서 실질적인 제안이 아마 북쪽에 제기되어야 할 겁니다. 예컨대 제재 완화라든지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든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미국 쪽에서 제기가 돼야 되고요. 북쪽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실은 북이 취했던 꽤 상당한 조치들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더 이상 미래의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개발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미국으로부터의 상당히 신뢰할 만한 제안이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공개하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이고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부분들, 현재의 핵과 미국의 실질적인 여러 가지 평화 조치들이 맞교환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무 라인에서 상당히 긴밀하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때 정상회담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기대보다는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제안과 요구가 서로 물밑 조율이 돼야 그렇습니다. 개최가 가능하다. 지금 매우 어려운 사안들이 양쪽에서 제기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무회담에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인내와 시간을 요구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기대만큼은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네. 개최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네. 교수님께서는 그 시기가 좀 늦춰질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이 박사님,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또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와 비핵화 해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네네. 그러면 미국과 네. 또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이 해법에 간극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극이 크다라고 봐야겠죠. 예. 네, 앞에서는 이제 그 이호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북한이 지금 비핵화와 관련돼서 하고 있는 접근법이 비핵화를 굉장히 나누고 있는 거죠. 과거의 현재핵, 미래핵 나눠서 앞으로 미래핵 부분 우리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얘가 협상으로 가서 뭐 검증을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칠 때 과거, 현재, 미래핵을 나눌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과거, 현재, 미래의 핵이라고 하지만 이 세 부분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미래의 핵 부분을 동결을 한다라고 하지만 보여지는 거는 핵실험을 하지 않는 핵 모라토리엄인 거죠. 네.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미래의 핵 부분이 다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증대되는 것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측면에서 미래의 핵 동결 부분도 여전히 퀘스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북한의 핵 능력이라든지 생산량을 줄이고 예. 그 다음 단계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차선으로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또 우리와 미국의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동결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결을 하고 이 과거의 핵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지 않게끔 묶어두는 거, 예. 확산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제 포인트를 두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려해왔던 사실상의 북한이 핵국가로 인정 국제사회를 통해서 인정이 되는 그러한 수순을 밟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부분과 관련돼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의 문제에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정서에는 맞지 않은 네. 그런 해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을 기나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네. 과정을 거쳐서라도 결국엔 우리가 원하는 궁극적인 완전한 비핵화의 해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북한도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미국도 설득을 해나가는 그런 다양한 노력을 할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언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인지 그리고 서울은 언제 올 것인지 이런 얘기에 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작년에요.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깜짝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서울 답방을 먼저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해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 모든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게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뭐 그 속내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우리가 지난 연말에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곧 올 것이다, 언제 올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준비들로 굉장히 부산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안 왔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께 친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여건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오지 못한 것인지 안 온 것인지는 뭐 정확하지 않지만 역시 본인이 안 왔을 때는 왔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보다는 오히려 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여건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북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거기서 가시적인 성과를, 다시 말하면 비핵화의 진전이 있고 제재 일부라도 완화가 되면 그걸 기초로 남북 간에 꽉 막혀 있는 이 경제 협력을 풀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수순으로서 미국 먼저 한국 이렇게 선미 후남 이런 식으로 올 가능성도 있고 작년 5월의 경우와 같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가 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6.12 정상회담, 미국 정상회담이 이어진 것 같이 오히려 남쪽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갈지. 그러니까 작년 경우를 보면 3월에 중국 갔다가 한미 정상회담을 했고 6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갔어요. 그 수순으로 간다면 지금 중국 갔다 왔으니까 이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 역시 이 모든 문제는 비핵화와 관련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떤 접점이 이루어지고 어떤 만약에 회담을 열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여부가 결국 시기와 이 결과를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기가 빨라지느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안보는 항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올 한해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8년 우리가 참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어떤 기반을 닦았다. 또 첫걸음을 뗐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역시 대통령 말씀대로 되돌이킬 수 없는 그 평화의 물결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남북 간에 또는 북미 간에 이런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 계속 해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남북 간에 합의한 것, 특히 9.19 군사 합의 다른 것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남북 군사 공동이 아직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군사 공동회를 가동을 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고 또 신뢰 구축이나 검증을 체제를 제대로 잘 구축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제 북한은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이제 달라진 북한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제야말로 정말 확고한 그런 평화를 만드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이어져야 되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거기에 대한 대비인데 한 가지 걱정은 지금 한미 간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미국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한미 동맹이 과거와 같지 않을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한미연합연습도 지금 잠정 유예 상태이고 또 전자권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복잡하게 얽혀진 상황들을 한미 간에 정말 공고한 투명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는 것, 연합방위 체제를 공고하게 유지하는 것 중요하고요. 한일 간에 있는 지금 이 갈등 문제 이런 것들도 지혜롭게 잘 풀어나가는 것. 그렇게 해서 한미동맹, 한미일 이런 안보 공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유사시에 대비한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힘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대학원 세미나가 있는데요. 아마 한 10개국 이상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를 하는데 몇 년 전에 봄이 되면 이 교과목이 주로 봄에 개설이 되는데 봄이 되면 늘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있고 또 한미연합훈련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가 소위 위기 상황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황이 수년 동안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학생 중에 유럽에서 온 학생 하나가 부모님들이 빨리 돌아와라. 자국 언론에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위태롭게 보이니 돌아와라.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작년 봄은 평화롭게 지나갔고요. 올 봄도 평화롭게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이런 평화로운 봄이 좀 제도화되고 영구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 저를 포함한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 소망일 텐데 그걸 위해서는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올해는 꼭 큰 진전이 있어야 되고 우리 정부가 북미 간 또 나아가서는 미중 간에도 잘 중재를 해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올해는 큰 진전을 이루어서 매년 봄에 평화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올해 봄에
유럽에서 유학 온 학생들이 안 돌아가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호령 박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일단 질문을 화두를 최악의 경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던져서 저 2019년이 그러면 그 뭐 2018년을 통해서 지금 한반도 비핵화, 또 남북 간의 신뢰 프로세스, 평화 만들기, 돌이킬 수 없는 이러한 물결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제 좋은 수식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정말 2019년이 이러한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것이냐, 정말 환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많은 도전의 요소도 많기 때문에, 또 앞에서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2020년을 앞두고 이제 정치적인 요소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19년 상반기에 북한이 뭔가를 보여주지, 비핵화와 관련돼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19년에 이 하반기로 갈수록 상황이 안 좋은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누구에게 가장 부담이 될 것인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신년사에서도 많은 것을 지금 북한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남북이 그동안 대전환을 이뤘으니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남북이 같이 풀어나가자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한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북한에게 더 도전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한국을 압박을 할 수 있고, 이런 한국의 압박이 자칫 잘못해서 한미를 어떻게 보면은 한미 간의 그 협력 부분을 이완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잘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현명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2019년 올해 상반기 봄이 중요합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 말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펼쳐왔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의 중개 촉진자 역할, 문재인 대통령 역할, 저는 올해 더더욱 더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남관계, 또 한미관계, 또 한중관계, 한일 한러 관계, 다양한 그런 현재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상황들을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의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또 현재 한반도 정세의 변화,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이해와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방 당국도 역시 국방에 대한 그런 본연의 역할, 이것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진행시켜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그 토대가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방 당국의 자신의 역할, 자기 역할을 더 잘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저 주어지는 평화는 없습니다. 역시 평화는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북미 올해 안에 정말 그 북핵 해법 모색을 하는 그런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남북미 비핵화 협상이 순항할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역사적인 서울 남북정상회담과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기대해 보면서 함께하신 국방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